어머니, 제가 일하는 동안 우리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 부탁은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보면 한국 워킹맘의 70% 이상이 육아 공백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비율이 무려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손주인데 당연히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뜨거운 논쟁, 신행 육아 갈등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영 씨. 그녀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출산 후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였습니다.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었고 사설 놀이방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자니 비용도 비용이지만 낯선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불안했죠. 남편과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은 시어머니께 부탁하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동안 우리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지영 씨는 최대한 공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침묵, 그리고 약간 짜증스럽게 나온 대답. 그게 엄마 아빠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할 일이 많아서. 지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주변 워킹맘들은 다들 친정이나 시댁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손주인데 왜 이렇게 선뜻 나서지 않으시지? 혹시 나를 싫어하시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올해 65, 이제 막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면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내조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드디어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차였습니다. 파크 골프도 배우고 싶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를 봐달라고 하니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근데 거절하면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건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기대와 현실이 충돌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지영 씨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다고 생각했고, 순자 씨는 내 인생도 소중한데 왜 내가 당연히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영 씨의 절박함도 이해가 되고 순자 씨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문제는 이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할 대화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아들이 난처해질까봐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못한 승낙이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순자 씨도 손주가 예쁘니까 봐주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저녁 7시에 데려가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순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1박 2일 온천 여행. 평생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봐줘야 해서.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엔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또 다른 날엔 친구들과 파크 골프 치러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파크 골프 치는 시간과 아이 돌보는 시간과 겹쳤거든요.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다음 주 수요일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어쩌라고? 일을 쉬라고? 그럼 나만 이기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순자 씨는 자신의 욕구를 계속 억눌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결국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한편 지영 씨는 시어머니가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많은 걸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다음 달에 출장 가야 하는데 3일 정도 우리 집에서 재워주실 수 있으세요? 지영 씨 입장에선 당연한 부탁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봐주시는데 가끔 더 부탁드리는 게 뭐가 문제지? 하지만 순자 씨 입장에선 점점 자신이 무료 베이비시터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도움이 언제부터인가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였던 말이 어느새 당연히 봐주셔야죠로 바뀌었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자신이 선택권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지영 씨는 가족인데 이 정도도 안 해주나라는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등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불만과 서운함은 작은 사건들을 통해 결국 분출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직접 충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명절날의 한마디, 병원 예약을 두고 벌어진 대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어떻게 이들의 감정의 꼴을 더 깊게 파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며느리에게 섭섭함이 폭발한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한마디, 그리고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눈물을 터뜨린 결정적 사건 이야기로 오해와 섭섭함이 쌓여 결국 폭발하는 순간들을 보여드립니다. 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손주인데 그렇게 부담스러울까? 이런 말 한마디가 어떻게 가족의 신뢰를 깨트리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갈등 뒤에 숨어있는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갈등의 시작을 봤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요청,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관계.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갈등이 어떻게 깊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닌지 알아볼 겁니다. 또한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기다려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지영 씨와 순자 씨 중 누구의 입장이 더 공감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2부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